여러분은 살면서 지금 내 인생은 내 성격, 성향과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각해 본다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정말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던 공부를 부모님 등쌀과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억지로 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도 오르고 그래서 기분은 좋았지만 항상 시험만 끝나면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깨림칙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만 끝나면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려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게임을 몇 시간 동안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악으로 깡으로 고등학교 3년을 버티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명문대 영문과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영문학과 인문학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영문학은 저랑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쓰지도 않는 중세 영어를 배우고 전혀 로맨틱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이상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 작품만 배우는데 그 작품의 원서를 해독하는 것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는 원서의 번역본을 찾아 읽기 바빴고 당연히 성적도 거지같이 나왔습니다. 시험 전날에 술 퍼마시고 아침에 시험장에 겨우 기어가서 대충 끄적이고 나온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비싼 학비 내고 다닌 게 아까워서 낙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억지로 시작한 것 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내가 가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했구나 라고 느낀 게 인문학이었습니다. 웃긴 게 영문학 수업은 전부 B0, C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 사회, 철학 수업들을 들으면 거의 다 A나 A 플러스가 나왔어요. 사람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좋은 대학을 나오니 제 주변에 변호사를 희망해서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도 많고 실제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꼴로 자기 직업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면 자기랑 안 맞는 직업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변호사와 검사를 해야 하는 건지. 대학교 다닐 때 학점 좋고 시험 잘 봐서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면 정말 행복할까? 저는 공부를 잘하고 특히 법과 관련된 공부를 잘하고 법의 조항을 잘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변호사와 검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검사는 냉혈하고 또 냉정한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대할 때 웃음기 하나 없이 냉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만약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고객이 와서 살인죄를 변호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근무하고 있는 로펌에서 이 건을 나에게 맡겼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냉철하게 변호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저는 도덕적인 사람이기에 이런 쓰레기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변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가슴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누구라도 내 고객이 된다면 그가 지불한 선임료만큼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앞서서 얘기한 10명 중 1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여립니다. 물론 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변호사 준비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명심해야 하는 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기 전에 내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물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억지로 또 급하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쉬웠으면 대한민국에 우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들 좋아하고 잘하는 일 하고 있으면 유튜브에 자기계발 영상이나 동기부여 영상, 심리치료 영상 이런 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우의 해바라기를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사람도 있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한다고 화가가 될 필요도 없고 음악을 좋아한다고 다 작곡가나 피아니스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부분도 있고요. 중요한 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과 교훈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양한 철학적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는 분들은 많지만 그 지식들과 지혜가 가끔은 너무 추상적이고 또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저는 이 아직 보잘것없고 소박한 채널에서 인문학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행복한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채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들과 책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말과 생각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때 참 기쁘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곱씹어 보니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 감정을 또 느끼려면, 아니 평생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제 채널의 목표입니다. 그냥 단순히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행복하세요 등의 자기 위한 멘트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합치고 합쳐 여러분들의 경험에 새로운 해석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이 힘든 사람, 직장 일이 힘든 사람, 자녀 교육이 힘든 사람,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들 모두 제 채널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